환율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부가 압박하겠죠. 결국 언론은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가로 진실을 포기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로 대한민국 성한 게 없습니다. 법치도 무너지고요.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인권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너지면 안 되는 것도 무너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1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환율이 아니라 국가 신용의 붕괴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은행 창구에서요. 1달러가 1530원, 공항의 환전가가 무려 173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다 아니요.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 경제 붕괴 사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외환시장 불안을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덮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겁니다. 국내 언론은요. 환율 급등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환시장에서요.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이 정권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경고음입니다. 국가의 통화는요. 신뢰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은 신뢰를 잃었고 세계는 한국의 원화를 더 이상 안전통화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라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외교 무능 낱낱이 드러났죠. 경제 거짓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면서 환율을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죠. 결국 외화고는 바닥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화는 붕괴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외교와 환율 정책에서 연이어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언론이 이것을 감추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기사를 인용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요. 1차 때보다 10배는 더 혹독함이 몰아칠 거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우파 콘텐츠를 강화시킵니다. 김영윤TV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들까지 함께 살아나는데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TV는요. 더 좋은 우파들의 활동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짓으로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뒤에 숨은 외환 위기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은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국가신용 붕괴의 시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집권한 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의 긴장을 재점화하면서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죠. 그러고 미국을 상대로 까불었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미 금리 인하 신호를 늦추면서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기초 체력은 견조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말뿐이고 대응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자, 환율이 1530원 돌파했지만요. 정부는 심리적 요인이다 라면서 시장 개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달러 현물 매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환전소에서는요. 달러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더 데일리 머니는요. 정부가 외환 보유액 일부를 긴급 투입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시도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단기적으로 안정 효과를 노리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처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이미 50억 달러 이상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20원을 뚫고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153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외환 보유액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4144억 달러입니다. 202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1997년에 IMF 맞을 때 그 외환 위기 당시보다 위험 신호가 더 빨리 깜빡이고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달러가 정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달러당 1,500원 선이 가볍게 돌파하겠죠. 1,600
1,600원 선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IMF 당시 수준 바로 밑이다라는 거죠. 자, 정부가 환율 조작 의혹을 받을 만큼 무리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투데이는 폭로를 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요, 최근 한국은행이 외화 채권을 매도하면서 환율을 1,520원대로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가 환율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폭등하면 어떻게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정책 아닙니다. 여론 통제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재산을 털고 있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이재명 정권의 경제 왜곡이 외교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에 지나치게 기울자, 자, 해외 투자자들은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라고 보고 지금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돈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정권이 불안하면 통화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어디? 국민들의 지갑으로 온다라는 거죠. 외환시장은 정직합니다. 이재명의 무능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아가리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 시장에 반영됐을 때는 완벽히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해도 시장은 숫자로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죠.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가요, 지금 1,730원짜리로 추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좌파들이요, 어떻게 정신승리를 하는지 이거 한번 봐주시면 골 때리는데요. 환율이 오르는 게 국격의 상승이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을 국격 상승으로 주장하는 이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죠.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국격의 상승을 말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격의 상승과 완벽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 원화 가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국제시장에서 한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달러를 사야 되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높으면 1,000원, 1,100원, 1,200원 주고도 살 수 있는데 한국 돈이 똥값이 되면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보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시면요, 1달러에 뭐 800바트, 뭐 900바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 돈이 신뢰도가 낮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얹어가지고 1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워낙 약세를 보이는 건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의 펀더멘털, 성장률과 경쟁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환율 상승을 국격 상승과 연결시킨다라는 건 정말 경제 현실과 상반되는 겁니다. 진정한 국격 상승은요,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 국제적 신뢰 확보, 그리고 국민 생활 안정에서 오는 겁니다. 단순한 환율 상승으로 세뇌한다면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경제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신용이 나쁜,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들이 이자가 높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이자가 낮은 것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이자를 높이고 신용 불량자들에게 이자를 낮추는 게 어떠냐라고 이게 공평하다라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무식한 경제 상식으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좌파들은요, 국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쉽게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격이 높아지면 원화는 안정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나라의 신뢰가 두터우면요, 외국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죠. 그 흐름이 경제 전반에 반영이 돼가지고 화폐 가치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당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 국기도 삭제시키는 대단한 국격 추락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고로 국격을 찢었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재명 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찍고 1,600원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가장 쉬운 설명이었는데 이것조차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배급견으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가 아시아 신흥국 중에 가장 빠르다. 정부 개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말은 곧 이재명 정부의 환율 정책이 국가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국내 언론이 왜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이유야 간단하겠죠. 정권에 딸랑거리고 중국 돈에 취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쓰면요. 광고주가 빠져나가겠죠. 환율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부가 압박하겠죠. 결국 언론은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가로 진실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디냐? 시장과 국민들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거짓말보다 진실에 눈을 떠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세 번 살 수 없는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내 삶이 고달파진다라고 하면 이거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환율 방어는요. 국가 신뢰를 탕진한 외교의 실패입니다. 외화 보유고는 바닥나고 있고 달러는 빠져나가고 있고 원화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태를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언론과 권력의 공모다라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정부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야 하냐라고 말이죠. 정권의 거짓말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요. 돈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IMF를 겪었죠. 그 1차 IMF보다 이번에 올 2차 IMF가요. 아마 10배 이상의 고통을 줄 겁니다.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 충격이 있을 겁니다. 6개월 내에 환율은 1,700원까지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 오를 겁니다. 20%에서 30% 이상 상승해서 가계 부담이 폭증하겠죠. 자영업자 망합니다. 530만 자영업자 중에 30%는 파산하겠죠. 하루에 100곳 이상 상점이 문을 닫을 겁니다. 1차 IMF 때요 17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르죠. 디지털 경제 붕괴로 인해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200만 명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지수가 2배 이상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만 1년 가까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치겠죠. IMF 구제, 금융이 불가피해진다라고 하면요. 구조 조정 명목으로 공공부문에 50만 명 감원 들어갑니다. 민간 기업도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겠죠. 가계부채는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9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 한 400조 정도가 디볼트로 이어져 가지고요. 주택, 자동차, 압류 이어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곤층이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재명 끌어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요. 한 2년차 정도부터는 성장률 0%로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요. 2030 그냥 끝장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 세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1도 안 되죠. 0.97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0.5 미만으로 추락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비용 폭등하겠죠. 저소득층 자녀들은요. 기회 상실이 영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절대 빈곤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1차 IMF 국가적 트라우마였다라고 하면요. 이번 2차 IMF 위기는요. 세대 파괴로 남아서 2030 세대들이 한국 사회를 영구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좌파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쌓인 부채와 규제가 키운 위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쌓아올린 한미 신뢰 그 기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빈곤 국가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요 정권이 아니라 진실이 통치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환율 방어는요. 외교 무능에 탈을 쓴 거짓쇼입니다.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김영일TV였습니다.